병원은 새해부터 급하게 시진핑한테 불려간 이재명. 이번에 그럼 대접을 잘 받을지 안 잘 받을지. 그 중국 가서 중국, 미국, 뭐 프랑스 다 오는데 프랑스도 그렇고 프랑스하고 중국이 정말 비슷하거든요. 국빈 만찬 할 때 있잖아요. 국빈 만찬에 나오는 메뉴 보면요. 저는 이거 항상 보거든요. 메뉴 공개됩니다. 국빈 만찬 할 때 나오는 메뉴 보면 대접이 대접의 클래스를 알 수 있습니다. 뭐 1등급부터 1등부터 10등까지 있다면 이 사람은 1등이다. 그러니까 최고의 VIP였다. 아니면 밑에다. 얼마 전에 문재인이 갔을 때 중간 당해 받았거든요. 밥이 그래, 밥이. 왜냐하면 중국은 거기에 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주위 사람들 항상 이야기해 주지만 중국은 예를 들어서 국빈이 오잖아요. 아니면 또 행사를 하잖아요. 그럼 그 메뉴가 미리 공개가 됩니다. 그 메뉴가 뭐냐면 그 메뉴가 중국 애들 잘 적는 건 시 적는 것처럼 있잖아요. 메뉴에 들어가는 재료와 그 음식 이름이 쫙 있고요. 막 10개가 있잖아요. 그 10개를 다 모으면요. 이번 행사, 이번 회담의 주제가 거기 나오고 거기에 맞춰서 제목과 이걸 다 합니다. 한마디로 그리고 재료를 그렇게 쓰는 겁니다. 재료 쓰는 거 보면 알아요. 재료 쓰고 요 내용 보면 답이 나옵니다. 이게 잘 모르는 사람들 많은데 저는 그걸 그래서 항상 나오면 보거든요. 그래서 메뉴 나온 거 보면 이제 얘는 1등이다 2등이다 나옵니다. 그리고 어디서 했느냐 조대에서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이런 거 보면 나옵니다. 큰 데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여주죠. 자, 정상회담 할 때 만찬 때 음식 뭐 나오냐 보면 이재명이 시진핑이 어떤 의도로 불렀다는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격을 어떻게 대접했다는 게 나옵니다. 자, 제가 왜 시진핑에 불려갔다 했냐면 사실은 이재명은 지금 시진핑한테 먼저 가야 돼. 그래 급박한 게 없어요. 얼마 전에 맞잖아요. 에이펙 때 받고 정상회담 했거든요. 근데 이재명이 지금 원래 지금 갈 의미가 없었는데 시진핑이 급하게 부른 겁니다. 그래서 또 불렀는데 가야죠. 왜? 가는 게 우리한테 유리하니까. 이 동북아시아에서 바빠진 힘에 지냈다고 하는 게 뭐냐면 지금 왜 불렀습니까? 중국하고 어디가 싸우지요? 일본하고 싸우지요. 일단 처음에 원투 스트레이트 후까지 중국이 먼저 때렸어요. 히토를 안 준다, 관광 끊어버리고 일본이 직접 다 타격을 줬어요. 근데 카운터 펀치가 날라왔는데 뭡니까? 반도체 카운터 펀치가 날라왔어. 사실은 중국도 준비를 하고 있었지만 그 반도체 카운터 펀치가 날라올 때 이 카운터 펀치를 회피할 수 있는 유빙하는 방법이 한국이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일단 중국하고 일본이 붙으면서 사실은 일본은 중국이 먼저 일본의 선방을 때리고 원투 스트레이트 후까지 때렸는데 카운터가 분명히 반도체로 날아올 거 알고 있는데 그 반도체에 대한 이거는 일본 대신 한국에서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우리한테 뭘 주겠지요. 뭘 주냐가 이제는 핵심이죠. 우리한테 급한 거. 그런데 중국은 뭐냐? 우리한테 급한 걸 주면서 일본을 약 올릴 수 있는 거를 줘야 됩니다. 뭐 딱 두 개 있거든요. 그게 두 개인데 그걸 받아오는지 안 받아오는지 봐야 돼요. 그 분명히 둘 중에 하나는 중국 입장에서 둘 다 주진 않을 거고 하나를 먼저 주겠죠. 두 개가 있습니다. 한국한테도 유리한데 일본은 이런 게 나오는 거. 그거는 선을 넘는 건 이런 거 있죠. 한국한테 그래 하면 안 되지가 있어요. 일본도 저것도 알고 있어요.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 이재명이 갑자기 불려갔는데 만약 중국이 이런 말했을 때 한국이 저걸 들어줬는데 들어줄 수밖에 없을 상황을 보니까 저거는 주면 안 되는데 이런 거 있거든요. 그게 외교입니다. 서로 주고받으면서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주고받으면서 하는 건데 그게 있는데 한국이 받아올 겁니다. 대신에 이것 때문에 긴장이 더 고조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북아에서도 바빠지는 3, 4대전 준비해야 되니까요. 전쟁해야 되니까 우리도요.
차곡차곡 시작되는 고통이고, 우리 전쟁해야죠. 전쟁은 해야지. 대한민국 휴전 상태잖아요. 전쟁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그렇게 넘어가는 건데. 자, 이재명은 그걸 선택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재명은 전쟁을 없애려고 하거든요, 이번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휴전 상태에 있잖아요. 휴전되어 있는 거예요. 휴전을 종전으로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대한민국에서 전쟁을 끊어내.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 김정일하고 회담을 하려고 하는 거고, 김정은이하고 회담을 할 거고, 북한하고 대화를 물꼬를 틀려고 할 겁니다. 왜? 터야 되거든요. 북한도 사실은 급해요. 북한도 돈이 들어와야 돼요. 그러면 간단한 겁니다. 우리는 돈 주는 대신 뭔가 얻어와야 돼요. 뭐냐면 이재명은 자기 임기 내에 휴전을 종전으로 바꾸고, 그리고 종전이 되면 전시작전권을 가져올 수가 있잖아요. 지금 휴전인데 휴전을 했는 대체 자체가 한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은 북한과 한국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지금 여기에 미군이 끼어있단 말이에요. 유엔이 끼어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이 종전이 돼야 우리가 전쟁이 났을 때 전쟁이 났을 때 작전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종전이 되면 미군이 철수하냐? 미군이 철수하지 않느냐? 우리의 의사에 달린 게 아니고 미국의 의사에 달리는 겁니다. 동맹국에 주둔을 시키냐 안 시키냐? 그거는 미국의 의사에 달리는 거기 때문에 미국이 두겠다 하면 우리는 오케이죠. 감사합니다. 계속 쓰세요. 그냥 월세 다음 만생기 계속 쓰세요. 근데 우리 월세 이제 그동안 밀린 거 다 주고 우리 좀 전세금 올려야 되겠어. 계약 새로 하자. 우리가 그래 할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아쉬운데 할 필요는 없죠. 그런데 쟤들이 방 빼겠다 이러면 잡아야지, 사실은. 방 빼겠다면 잡아야 되는데 방 빼겠다고 잡으면서 사실은 이렇게 좀 해야죠. 방 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아직 통일할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재명이 생각하는 휴전을 종전을 만들려고 하면, 자, 북한을 설득하는데 꼭 필요한 두 나라가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죠. 그죠? 예.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과의 관계를 좀 이렇게 잘 편하게 만들려고 하면 한국의 힘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해관계가 묶여있다고요. 예. 러시아도 여기서 영향을 행사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미일 중소가 북한과 남한을 이렇게 엮여있어요. 여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1번, 대한민국은 휴전을 종전으로 가야 되는데 이 과정이 매끄럽게 넘어가지 않는다. 그냥 협상이나 회담으로 넘어가지 않는다. 한번 치료권 치러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치료권 치러야 되는데 그 치르는 데 있어가지고 넘어가는 과정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의 역할,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역할, 한국과 미국의 역할, 또 러시아도 만나야 되고. 한국은 이거 다 해야 돼요. 김정은도 만나야 되고, 북한도 만나야 되고, 엄청 바쁩니다. 근데 열심히 다닐 겁니다, 이재명이. 그 임무를 맡았으니까. 왜? 이것을 해 나가야 한국이 망하거든요. 한국은 망해야 되거든요. 한번 망해야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요. 왜 망해야 되냐? 지금 있는 중산층이나 이런 거기 하루층의 대부분들은 사실은 앞으로 미래의 대한민국의 발전에서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좀 나가줬으면 하는 그 세대들이 있다고요. 그 인구들이 있어요. 그 인구들이 나가줘야 되는데 억지로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서 근데 그들의 힘은 이제 다 뱀파이어인데 빨리 나가는 겁니다. 그래 돼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빌드업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이번에 두 가지 중에 둘 다 절대 못 받습니다. 하나밖에 못 받습니다. 왜냐면 중국 입장에서도 첫 회담부터 다 주면 안 되잖아요. 슬슬 봐가면서. 그리고 일본하고 관계를 딱 해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만 주면 제가 알고 있는 그걸 주면 일본이 이제 근데 일본도 이제 우리한테 올 수밖에 없어. 저거 주시면 저 작전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재명은 중간에서 이거냐 저거냐 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일본한테 뭘 요구할 수 있고 중국한테 뭘 요구할 수 있고 중국한테 요구하는 일단
좀 정을 설득 좀 해라. 그리고 이래 할 때 우리도 지원하겠지만 중국 측도 북한에 지원 좀 해주라. 뭐 이런 거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협상입니다. 그게 국제 질서를 잡아가는 협상이라고요. 뭐 저 얼치기 우파 애들처럼 막 북한을 막 때려 죽여야 된다. 뭐 통일 뭐 북한을 뭐 김정은 암살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거 명한 그 했던 건 무식한 놈들이고요. 그런 거 제외하고 지금 이재명은 요 바쁜 외교문을 다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외교도 바쁘지요. 내치도 해야지요. 근데 뭐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근데 시진핑은 지금 시진핑 입장에서도 지금 동북아에서 자신의 어떤 힘을 잡아야 되거든요. 시진핑 입장에서도 뭐냐면 대만의 관계를 해결할 때 오키나와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일본은 새끼들이 우리 편 안 들어주니까 이 말은 좋아 제끼지만 일본이 전쟁에 참전할 수 있는데 그거는 저 새끼는 안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한국이 유보적인 입장만 해주면 되거든요. 한국에서 전쟁에 직접적으로 관여만 하지 않는다면 중국 입장에서도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중국도 뭔가 해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겁니다. 그럼 한국은 뭐 해야 되는 생각 잘해야죠. 여기서 라인을 잘 잡아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서 대한민국이 잘 살아가게 해야 될 거냐를 이재명은 고민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와중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서 대한민국이 점점 망해가는 겁니다. 망해가는 속도가 요번에 둘 중에 뭘 첫 번째로 주냐에 따라서 이제 제가 그려볼 수 있는 거예요. 빨리 가는 거, 쾌속열차, 아니면 그냥 좀 빨리 가는 거. KTX냐, 새마을이냐, 이거죠. 무궁화는 아니고. KTX냐, 새마을이냐. 뭐가 올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럼 이런 말이에요. 주역이 다 정해진 거 아닙니까? 망하는 건 정해져 있지. 그럼, 그거 뭐 마십니까? 그러면 사람한테 맡겨놨으니까. 그러니까, KTX냐, 새마을이냐, 도착 시간 1시간 그 차이인데, 우선 무궁화보다 빠르잖아. 그 차이라. 종착지는 똑같다. 망한다. 대한민국을 망해야 된다. 대한민국이 망해야 또 다른 앞으로 태어날 대한민국에 태어날 그 인재들, 영재들의 미래가 보이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와야 되거든요. 뭐 그건 아주 뒤입니다. 뒤이야기입니다. 2035년 뒤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고 뭐 그런 그때 가면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은 뭘 보겠냐. 하청민들 그들 하청민입니다. 그들이 다시 올라가진 않아요. 경제체제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경제 정치체제가 아닌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바뀝니다. 그래서 이점이 분리가 있는데 어떤 선물을 받아올까 그에 따라 가지고 대한민국의 지금 망하는 속도가 달라진다. 잊지 마십시오.